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의 광고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회사 제품의 불매를 외치고 있고 그 광고에는 엄청난 수의 싫어요와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어두운 면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일본은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일본어로 이지메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지메는 일본 전통 문화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괴롭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별명 금지에 대한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별명으로 인한 이지메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별명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학교에서는 별명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그깟 별명 부르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이지메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지메 방지 목적으로 별명 금지 학교 증가, 별명 소멸, 게임 이름, SNS명으로 불리고 싶은 아이들 이라는 기사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일본에서 별명으로 인한 이지메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이지메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일상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일본 사회의 모든 어두운 면도 함께 폭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민 생활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지메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아키라 이마이 후쿠시마대 공공정책과 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피난민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NHK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질문에 답한 피난민 중 45.1%가 이주한 곳에서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 중 일부는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동네 행사에 끼워주지 않았다. 피난민이라며 누군가가 자동차를 망가뜨렸다. 피해 보상을 받았으니 새 직장에서 일할 자격이나 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조차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출신은 결혼 기피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신분 세탁을 하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후쿠시마의 거주 가능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30km 밖에서도 거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안전해졌다며 제공하던 주택, 지원금 등을 끊고 주민들을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는 주민들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친척들 집으로 보내거나 아예 다른 지역 출신인 것처럼 입양을 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분열되는 상황을 감수해서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후쿠시마 출신인 것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 국민적 집단 따돌림은 무언가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지메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이후 일본에서는 자숙경찰이라는 이름의 민간 자경단이 정부, 자치단체의 방역 수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경고와 위협 등 사적 통제를 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특정해서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지메가 사회 문제화되자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집단 따돌림을 하지 말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오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논픽션 작가 가토 나오키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어떤 대상을 찍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은 일본 역사에서 자주 나타난 현상이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와테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중국인들이 강도짓을 한다 등 유언비어가 돌자 실제 도쿄에서 현지로 무기를 들고 달려간 우익단체의 사람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일본 사회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조선인이 독을 풀었다 식의 유언비어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 돌리기를 해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언급한 것처럼 자국민에 대한 이짐에도 이렇게 심각한데 타인종에 대한 이짐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IT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 일본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에서는 오사카 선수를 화이트워싱 시켜 표현하기도 했고, 일본의 어느 코미디언은 오사카에게 필요한 것은? 이란 질문에 표백제다, 그 사람은 피부가 너무 그을렸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 인종차별의 중심에는 제1동포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폭력까지 당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동포들은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일본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학교에만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보다 못한 한국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마스크와 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당시 아이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세계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일본이 미국 회사의 광고를 시끄럽습니다. 나이키는 일본에서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자신을, 미래를 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는 혼혈이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짐에 당하는 학생들이 스포츠로 현실을 이겨내고 스포츠로 모두 하나가 된다는 지극히 나이키다운 광고입니다. 광고에서는 흑인도 나오고 조선학교 학생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영상의 설명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생한 실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3명의 축구 소녀가 스포츠를 통해 하루하루의 고뇌와 갈등을 딛고 자신들의 미래를 계속 움직인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내용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일본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싫어요 수를 보면 각각 1.8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이렇게 싫어요가 많이 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좋아요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일본에는 이런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 광고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트위터상에 이 광고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이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문제를 감추려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일본인들의 이런 모습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비난하는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댓글 소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본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거짓말로 인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키 광고로 인해 일본의 인권 문제는 세계적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의 정치, 일본의 교육, 일본의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일본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